안녕하십니까. 청청모 사랑방 채널에서 오늘은 반란의 도시 나주에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가 있다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가 인터넷진흥원을 나주로 갖다 놓고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킹을 한다, 이거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가장 뚜렷하게 남는 게 뭐냐면은 바로 문재인의 난수방송 재개 날짜 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시절에 네팔을 가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다음에 북한은 즉각 2016년 6월 24일 한밤중에 16년 만에 난수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 내가 며칠쯤 들어온다, 이렇게 예정을 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며칠 정도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날짜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 않고 북한이 난수 방송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때는 절대로 자신이 네팔에서 부탄을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6년 만에 난수 방송을 재개를 한 다음에 문재인은 갑자기 네팔로 간 겁니다. 네팔에는 북한의 해외 해킹 총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탄은 북한하고 아무런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인들은 네팔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네팔에 해외 해킹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아지트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부탄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해외 해킹 본부 요원들과 접선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전복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내용을 계속 유튜브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난수방송 재개 날짜가 2016년 6월 24일에서 2016년 7월 15일로 전부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터넷상 떠도는 북한 난수방송에 대한 보도 자료들이 언론 자료들과 함께 일제히 날짜가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지금 와서 이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바로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에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VOA 방송 자료까지 날짜가 다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대통령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대통령과 한패거리인 김대중 여단 반란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실을 추적하면서 제가 난수방송 재개일 조작 관련해서 방송을 해대니까 공작 책임을 맡았던 북한 공작원이 고성 GP를 통해서 넘어왔다가 다시 고성 GP를 통해서 넘어가는 바람에 문재인과 서욱이 중국제 감시 카메라를 대한민국 전체에 깔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감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알아냈었습니다. 공작 책임자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탈출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그 공작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동아일보의 탈북 기자 주성아입니다. 그때는 인터넷진흥원의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주성아 기자가 인터넷에다 계속 써 내려갔던 기사들을 제가 복사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링크만 복사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특히 주성아 기자가 공작원 27호 나와라, 이런 기사는 완전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바뀌기 전에 기사는 주성아 기자의 글을 분석해봐도 바로 이호철인 걸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 정보기관에서는 27호가 이호철이라는 것을 진작에 공표를 해놨었습니다. 공작원 27호가 공작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문재인이 취임을 할 즈음에서 사퇴를 한 겁니다. 공작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전복 때 태블릿 조작을 할 때는 공작원 21호를 급하게 호출을 해서 진영을 내렸던 겁니다. 공작원 21호는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대선 다 지휘했습니다. 이걸 덮어주기 위해서 황교안이가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판사들만 물고 늘어지는데 그게 바로 공작원 21호와 문재인을 덮어주기 위한 공작이죠, 공작. 그런 광대 노름에 엄청난 우익 세력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문재인 난수방송 재개일자 조작 행위가 바로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비밀리에 대한민국을 적화시켜가는 그런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5.18 때 전투교육사령부와 이을설 부대와 함께 병력을 동원했던 김대중 여단 반란군 4,000명입니다. 도청을 수복하고 전교사가 계엄사령부로서 전권을 휘둘릴 때 전교사는
김대중 여단 반란군 소속 4,000명을 전부 다 시민군, 대학생, 노동자 이런 신분으로 숨겨가지고 가볍게 처벌을 하거나 처벌을 면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입도 뻥끗 못하게 여태까지 한 겁니다. 그런 은폐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인 송선태 사건, 김양래 사건입니다. 현재 송선태에 대한 재판 기록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여단 반란군 4,000명은 김대중이 집권하자마자 전원 유공자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필요한 겁니다. 5.18 때 전투교육사 사령부 장성들이 북한군을 갖다가 한국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교도대대 조교로 위장시켜가지고 공수부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50명 정도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시민군이 공수부대 복장으로 위장을 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부대로 변장한 시민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군 100명을 동원해서 공격을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군이라고 하면서 시민군을 동원해서 저격을 합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싹 빼놓고 공수부대가 그 100명을 쫓아간 사건을 마을을 수색해서 양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때 공수부대에게 사격을 했던 100명의 시민군들이 바로 김대중 여단 반란군 4,000명 중에 일부인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머리를 썼다고 했지만 조교로 위장했던 북한군이 공수부대 총에 맞아 죽는 바람에 42년 만에 동작동에서 그 사실이 폭로가 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다시 분석을 해서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이 국민 사찰을 했다는 것을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을 쪼개서 한 부분, 그 부분을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 내놨습니다. 바로 한국개인정보보호원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인터넷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기구를 광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란의 도시 나주와 광주에서 대한민국 국민 사찰을 떡 주무르듯이 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청청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식으로 시민단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시민단체 이름으로 이런 행위를 전부 다 고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게 8018 전자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